2004년 2월 3일 미국 플로리다의 한 중학교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학교 안에 2층 장애인용 화장실 안에서 당시 어린 중학교 1학년 14살 남학생이 피범벅으로 살해된 채 발견된 건데요. 이 피해자 아이를 발견한 최초 목격자 또한 어린 중학생이었습니다. 충격이 어마어마했겠죠. 발견 당시 이 피해 학생은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고 무려 온 몸이 40차례나 날카로운 흉기에 찔린 상태였습니다. 갑자기 학교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으니 학교는 그날 아이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고 문을 닫았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거죠. 우선 사망한 피해자는 14살이었던 제이미 로드리고프 14살이었습니다. 이 어린 아이를 누가 이렇게 만든 걸까? 의외로 이 사건은요,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벌어진 거여서 그런지 범인 쉽게 체포가 됐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최초 목격자인 학생이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얼굴을 봤던 거예요. 이 최초 목격자 학생은요, 경찰 진술에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그때 모자와 재킷을 입은 한 남자애가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제가 좀 그때 느낌이 이상해서 그 남자의 얼굴을 쳐다봤었거든요. 그리고 볼일 보려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피범벅이 된 피해자를 발견한 거예요. 놀래서 제가 막 소리 지르니까 손을 씻던 애가 갑자기 저한테 걔 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얼른 경비원한테 알리는 게 어때?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의 순간 아차 싶어서 바로 선생님께 달려가 말했던 거예요. 선생님과 같이 다시 현장에 왔을 때 그 남자애는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이 최초 목격자가 봤다는 모자와 재킷을 쓴 채 손을 씻고 있었다는 남자. 너무 태연해 보였고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다고 해요. 그는 누구였을까? 그는 바로 피해자와 같은 나이인 14살 마이클 에르난데즈였습니다. 14살 아이가 14살 아이를 죽인 거예요. 중학생,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렇다면 마이클은 왜 피해자인 제이미를 죽인 걸까? 혹시 학교 폭력이 있었던 걸까요? 피해자 제이미가 평소에 마이클을 막 괴롭혀 왔던 거지. 그래서 참고 참다가 분노가 폭발해 이렇게 칼로 무자비하게 찔러 죽였던 걸까요? 아니요. 사실 이 피해자인 제이미와 마이클은요, 소위 우등생, 공부도 잘하고 같이 잘 어울려 다니는 절친 사이였습니다. 아니, 절친 사이였다면서 왜 죽여? 제이미를 처참하게 죽인 범인이 마이클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엄청나게 충격을 먹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안드레 마틴이라는 같은 14살 동급생. 이 안드레, 그리고 사망한 제이미, 그리고 범인인 마이클, 이 세 명은요, 절친 사이였습니다. 잘 지냈던 절친이 다른 친구를 죽였다고 하니 너무 놀래서 충격을 먹었던 걸까요? 아니요. 알고 보니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날 아침 2004년 2월 2일 안드레가 이제 학교에 등교를 한 거예요. 딱 와서 친하니까 마이클이랑도 인사하고 제이미랑도 인사하고 하는데 이때 갑자기 마이클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드레, 좋은 아침이야. 너 지금 시간 돼? 나 너한테 보여줄 거 있는데. 그래서 이때 안드레가 뭘 보여줘?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마이클이 웃으면서 자기 가방을 딱 들어 보여주더니 이 가방 안에 너한테 보여줄 서프라이즈가 있거든. 아마 네가 보면 깜짝 놀랄걸?
너한테만 보여주는 거라서 여기서 보여주긴 좀 그래. 나랑 같이 가자. 내가 가방 안에 뭐가 있는지 보여줄게. 이 말을 듣고 안드레가 알겠어. 뭔데 그래? 뭔데? 막 장난을 치면서 마이클을 따라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딱 그때 띵동댕동 띵동댕동 곧 수업이 시작할 거라는 학교 종이 울리네. 그러니까 이때 안드레가 마이클한테 야, 이제 수업 시작하는데 지금 안 되겠다. 그냥 나중에 보여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마이클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야, 안드레, 바로 수업 시작 안 해. 선생님 오려면 시간 좀 걸리잖아. 잠깐이면 돼. 얼른 보기만 하고 수업 들어오면 되잖아. 아, 같이 가자, 안드레. 계속 가방 안에 뭐가 있는지 보여주고 싶다면서, 보여주겠다면서 안드레한테 계속 같이 가자고. 그렇게 좀 실랑이를 하다 보니 웬걸 선생님도 와버렸네. 선생님이 왔으니 어떡해요. 마이클도 자기 자리 돌아가야죠. 그렇게 우야무야 없었던 일처럼 돼버린 거예요. 안드레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어제 나한테 있었는데 바로 다음날 다른 친구인 제이미가 그 마이클에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다고 하니 얼마나 소름이 돋았겠습니까? 어제 나한테도 계속 같이 화장실 가자고 보여줄 거 있다고 했던 앤데 만약 그때 내가 마이클을 따라갔으면 저 제이미가 내가 될 수도 있었던 거야? 라는 오만 생각이 들었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마이클은 왜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을 죽이려 했으며 왜 죽인 걸까? 그 이유는요. 연쇄살인범이 되고 싶어서요. 죽여보고 싶어서. 죽이고 싶어서. 그래서 죽인 건데요. 이게 이유예요. 사망한 제이미와 마이클은 서로 전혀 악감정이나 특별한 감정 없었습니다. 그저 살인자가 되고 싶어서 죽인 거예요. 이 무슨... 경찰은요, 이 마이클의 방을 수색하면서 충격적인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살인 일기장. 그 일기장 안에는요, 우리도 그런 범죄자들 있잖아요. 내 롤모델은 강호순이다 혹은 유영철이다. 그들만큼 많이 죽이고 싶었다. 그들을 롤모델 삼아서 살인을 저지르는 이 마이클이 딱 그 짝이었습니다. 미국의 진짜 극악무도한 살인마 테드 번디와 제프리 다머처럼 되고 싶다. 그들처럼 죽이고 그들처럼 해야지 라는 내용이 일기장에.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테드 번디는 1974년에서 1978년 사이에 30명에서 50명 사이의 여성을 살해한 미국 연쇄 살인범입니다. 제프리 다머는 총 17명 이상의 청소년을 죽인 연쇄 살인범이에요. 이들은요, 막 피해자들을 죽인 이후에 그 시신을 막 가지고 놀다 못해 먹기까지 한 미국 내에서도 최악의 살인범으로 손꼽히는 살인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막 동경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되고 싶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막 일기장에 끄집어 놓은 거예요. 만약 경찰들이 비록 한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만약 마이클을 바로 잡지 못했다면 그 14살이었던 마이클은 바로 학교 안에서 다른 타겟을 또 정해 죽였겠죠. 실제 그 일기장 안에는요, 살해 대상들이 적힌 살인 목록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일 대상, 제이미와 안드레, 그리고 그의 여동생 등등등. 자기와 친한 순서대로. 친한 사이가 유인하기 쉽잖아요.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 마이클은요, 그냥 연쇄살인마가 되고 싶어가지고 이 짓을 해놓고 버젓이 그렇다고 일기장에 적어놓고
경찰한테 진술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렸습니다. 제가요, 왜 제이미를 죽였고 왜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냐면 사실 제가 지구를 정화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 정화를 위해서 죽인 거예요. 아니 이게 뭔 개소리야. 지구를 정화하는데 왜 친구를 죽여요? 숲에 나무를 더 심고 꽃을 더 심지 왜 죽여?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여기서 정말 소름이 돋는 건 앞서 몇 번 언급했지만 이 마이클은요, 사망한 제이미 그리고 안드레와 늘상 친하게 지냈던 학생입니다. 앞에서 세상 사람 착한 웃음, 사람 착해 보이는 웃음을 막 보여주면서 뒤로는 쟤를 죽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소름이 돋죠. 경찰은요, 이 마이클의 일기장을 쭉 보다가 사건 일주일 전이라고 적힌 페이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페이지 내용이 가관인 거예요. 첫 번째, 그를 화장실로 불러 죽일 것. 두 번째, 범죄 현장에 머리카락이 떨어지지 않도록 모자를 쓸 것. 세 번째, 피가 묻지 않도록 재킷을 입을 것. 네 번째, 살해가 끝나면 시신을 화장실에 진열해 놓을 것. 자기 살해 방법 계획을 다 적어 놓은 거예요. 범행 일주일 전에. 무엇보다 경찰관들을 더욱더 오싹하게 만든 건 2004년 2월 3일 벌어진 그날의 범행 이유를 설명한 문장이었습니다. 이 사건, 제이미를 죽인 범행 이유를 설명한 문장, 그 내용이 이 살인은 나에게 주는 생일 선물이다. 사실 마이클의 생일은요, 사건 전날인 2월 2일이었습니다. 2월 2일 날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죠. 바로 안드레. 자기 생일날 안드레를 죽이려고 화장실 가자고 보여줄 거 있다면서 막 유인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아이씨, 내 생일날 못 죽였네. 그래서 아쉬운 대로 바로 다음날, 자기 생일 다음날인 3일 안드레가 아닌 제이미를 유인해 죽였던 거예요. 만약 2월 2일 마이클의 생일날 마이클의 말대로 안드레가 그를 따라갔다면 안드레는 마이클의 계획대로 그의 생일날 죽음을 당했겠죠. 그렇다면 2월 3일 처참하게 살해당한 제이미,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004년 2월 3일 아침 피해자 제이미와 마이클은 학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던 이때 대부분의 학생은 교실에 앉아 자리 잡고 있었지만 이 둘은 흐름을 거슬러 교실이 아닌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어요. 제이미는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마이클, 나한테 보여준다는 게 뭐야? 가방 안에 뭐 있는데? 내가 보면 놀랄만한 거야? 뭔데? 나 궁금해. 이 말에 마이클은 말합니다. 아직 비밀이야. 미리 알면 재미없잖아. 2층에 장애인 화장실은 사람이 많이 안 오니까 그곳에서 내가 보여줄게. 아마 네가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제이미는요, 마이클의 이 말에 뭘까? 뭐지? 행복한 웃음을 보였습니다. 장애인용 화장실에 도착해서 마이클은 바로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곤 제이미한테 제이미, 잠깐 뒤로 돌아 있어. 제이미는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14살이었어요. 늘 친했던 친구가 자기 등에 칼을 꽂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제이미가 등을 돌리자마자 마이클은 가방 안에서 바로 칼을 꺼내 제이미의 등과 다리, 온 몸을 막 찔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제이미는 바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졌죠. 그리고 이 모습을 확인한 마이클은요, 씩 웃으면서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제이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가방에서 모자를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다시 쓰러져 있는 제이미의 몸을 막 찔러대기 시작했어요. 무려 40회 이상을. 그렇게 몇 분이나 지났을까? 제이미의 움직임이 멈추자 마이클은 조용히 말합니다. 죽었나? 그리고 바로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더 찌르고 목까지 그어버렸어요. 14살 아이가 자기 절친한 친구를 무자비하게 이렇게 죽인 거예요. 그 후에 가방 안에서 재킷을 꺼내 입었습니다. 아니, 성인이 이렇게 해도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이러냐 하는데 14살 중학생이 말도 안 되는 거죠. 더구나 이건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있어도 말도 안 되는 건데. 경찰 조사에서 마이클은요, 제이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 그래요? 저랑 걔랑 친구라고? 저는 제이미를 단 한 번도 친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제이미를 죽이고 잠근 화장실 문을 딱 열고 손을 딱 씻고 있을 때 최초 목격자인 학생이 들어왔던 거예요. 최초 목격자인 이 학생의 말에 의하면 마이클은 제이미를 죽인 뒤에도 전혀 슬퍼 보이지 않았고 당황하지 않았고 상당히 침착했다고 합니다. 최초 목격자인 자기와 딱 마주쳤을 때도 전혀 당황하는 기색 없었다고 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손을 씻고 있었다고. 오히려 이 최초 목격자 학생이 놀래서 다가가니까 마이클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걔 피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경비원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당시 마이클을 본 목격자가 있었고 그리고 마이클의 옷에서 제이미의 피도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체포가 된 거예요.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마이클의 침착한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범행 일체를 가감없이 자백했다고 해요. 당시 14살이었습니다. 미국도 촉법 소년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다 재판을 진행하면서 정신감정도 진행했는데 정신병도 여러 개가 있는 게 확인됐대요. 뭐 우울증에 뭐 여러 가지 정신병들. 그렇다면 이 마이클 형량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형량. 우리나라라면, 한국이라면 형량을 어떻게 줬을까? 아마 촉법 소년을 적용해서 형사처벌 안 받았을까요? 아니면 정신병이 여러 개 있다고 나왔으니 심신미약 주장해서 그냥 한 20년?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였다면 이런 식으로 나왔을까? 이때 미국은요, 이 마이클에게 1급 살인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14살 소년한테 종신형을 선고한 거예요. 가석방 없는. 네가 정신병이 있든 없든, 네가 14살이든 뭐든 이 범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잔혹하다. 넌 사회로 나오면 안 된다. 그렇게 14살에 감옥에 갇히게 된 마이클. 그렇다면 현재까지도 잘 살고 있을까요? 최고의 연쇄살인마가 되길 꿈꿨던 이 마이클은요, 얼마 안 됐어요. 2021년 4월 29일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자연사. 아무래도 일부 사람들은 감옥의 일부 죄수들이 편지를 이용해서 외부에서 마약을 밀반입해 복용하곤 하는데 이때 이놈도 이런 방식으로 마약을 막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과다 복용해가지고 죽은 걸로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적으로 비만이 된 마이클, 마약 과다 복용으로 31살에 죽었습니다. 피해자인 제이미의 유가족분들은요, 2021년 마이클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참 이런 결과를 원했던 건 아니었는데 지금 우리 아이가 살아있다면 31살이 돼 있을 텐데 어떤 아이로 컸을지를 생각하면 그리움과 슬픔이 앞을 가린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이클이 첫 번째로 죽이려고 했던, 그런데 실패했던 이 안드레 마틴은요, 현재 경찰이 됐다고 합니다. 옆에가 이제 현재 안드레의 모습이에요. 아래는 이제 죽기 몇 년 전인 마이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최악의 연쇄살인마가 되길 꿈꿨던 어리석었던 14살 소년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